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서 금요일의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날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고용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신기록은 이어졌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들 좀 들려주십시오. 네, 뉴욕 증시에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소폭 오르며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1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약간 뜨겁게 나온 게 호재였는데요. 비농업 일자리 수는 예상보다 더 늘어난 반면 실업률은 소폭 오르면서 투자자들은 연준이 12월 금리 인하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다우지수는 CEO 암살 충격 속에 의료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급락세를 이어감에 따라 이틀을 내리 떨어졌습니다.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8% 내렸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25%, 나스닥 지수도 0.81%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들이 지난주 가장 기다렸던 지표가 이날 발표됐는데요. 고용시장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고용시장은 10월에 비해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점진적으로 식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는데요. 미국 고용통계국에 따르면 미국의 11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2만 7천 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21만 4천 개 증가였습니다. 다만 실업률은 4.2%를 기록했는데 전월보다 0.1%포인트 늘어난 수치이고 예상치에는 부합했습니다.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아지고 노동력이 감소함에 따른 현상입니다. 11월 고용 결과를 두고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라는 평가가 줄을 이뤘는데요. 캐털리스트 펀즈의 루크 오닐은 고용시장은 약하지 않지만 분명히 완만해지고 있다며 트레이더들은 이달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더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 종목들은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5% 넘게 급등하고 메타는 틱톡 금지법 위헌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되며 다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2%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테슬라는 사이버캡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5.34% 급등한 389.22달러로 치솟았고 아마존도 2.94%뛴 227.03달러로 올라섰습니다. 자체 AI 반도체를 공개하며 엔비디아에 도전장을 던진 아마존은 6거래일을 내리오르며 이 기간 주가가 10.3% 넘게 뛰었습니다. 틱톡 호재를 만난 메타는 하루 만에 멈췄던 사상 최고 행진을 재개했습니다. 메타는 2.44% 급등한 623.77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메타는 3일 사상 처음으로 600달러 선을 넘은 이후 나흘을 내리 600선을 지켰습니다. 네, 자, 종목들의 이런 급등락들, 특히 기술주들이 좀 강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난주에는 이제 고용지표를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주셨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이번 주 뉴욕 증시 참가자들은 물가 지표를 확인하면서 연말 강세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다우 지수는 한 주간 0.6% 하락한 반면 S&P 500 지수는 0.96%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3.34% 급등했습니다. 3대 지수는 이미 사상 최고 수준 레벨에 도달해 있는데요. S&P 500 지수는 지난주 한때 장중 6,099대까지 오르며 6,100선 코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9,864.14로 고점을 높이면서 2만 선을 가시권에 넣고 다우지수는 한때 45,000선을 터치한 상황입니다. 월가의 주요 강세론자들은 연말까지 S&P 500 지수가 현 수준에서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펀드스트렛은
S&P 500 지수가 연말 6,300선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10만 달러를 상회하며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남 전과 연말에는 통상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산타 랠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말 강세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미국 연준의 12월 회의 FOMC에서 연준의 양대 책무인 고용과 물가 관련 경제 지표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주요 고용 지표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지만 살짝 둔화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줬는데요. 12월 FOMC 전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주요 경제 지표는 이번 주 발표되는 주요 물가 지표입니다. 이번 주에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됩니다. 시장에서는 11월 CPI는 전월 대비 2.7% 오르고 전월 대비 0.2%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지수들이 급등하지만 않으면 12월 금리나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톰 리 펀드 스트랩 대표는 이 이벤트들이 소화되면 투자자들은 크리스마스와 산타 랠리 등에 실제로 투자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12월 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은 통화정책 발언을 자제하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갑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주 행사에 참석해 현재 경제와 통화정책에 대해 정말로 좋게 느낀다면서 연준이 중립금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신중할 여유가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금리 인하에 있어 신중론을 펼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당장 12월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가 유력해 보입니다. 회도화치에 따르면 12월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은 85.1%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주에는 수출입 물가지수와 단위 노동비용, 생산성, 주간 신규 실업보험 참가자 수 등이 발표되고요. 유럽 중앙은행과 캐나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지표로는 10월 도매 재고가 발표되고요. 오라클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내년에 조금 더 속도 조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